이 소년이 문제를 풀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태경,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루시아 스펜서 교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3교시 수학 시간, 갑작스러운 지명에 30명의 시선이 한순간에 태경에게 쏠렸죠. 몇몇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속삭였어요. 또 시작이네. 쟤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칠판에는 복잡한 3차 함수 방정식이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난이도였죠. 루시아 교사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태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칠판 앞까지 걸어가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더 심하게 놀릴 텐데. 하지만 칠판 앞에 선 순간 태경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숫자들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분명히 풀 수 있을 것 같은 수식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에벌리에 도착한 건 15번째 생일이 막 지난 여름이었죠. 할머니와 단둘이 캐리어 하나씩 끌고 공항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낯설게도 탁 트여 있었어요. 몇 년 전 부모님은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의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태경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아버지는 수학 교수였어요. 태경은 아버지와 함께 숫자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어려운 공식도 아버지의 손을 따라 그리다 보면 마치 그림처럼 이해됐죠. 태경아, 수학은 언어야.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숫자가 대신 말해줄 거다. 아버지의 수학 노트는 태경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수식들, 문제마다 적힌 짤막한 설명들. 마지막 장에는 태경이도 할 수 있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미국 이민을 결심했어요. 태경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미국 학교에 등교했을 때부터 모든 게 어려웠어요. 태경의 영어는 어눌했고 발음에는 한국어 억양이 묻어 있었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 쟤 어느 나라 애야?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네.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점심시간마다 카페테리아 끝자리에 혼자 앉아 할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면서 태경은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김치 냄새가 날까봐, 젓가락질이 이상해 보일까봐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루시아 스펜서 교사는 처음부터 태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시아 전학생. 수업 중에도 대답하지 않고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는 아이. 그녀에게는 그런 학생이 반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로 보였던 거죠.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면 수업을 따라올 수 없을 텐데. 그녀는 태경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단지 영어가 부족해서 발표하기 어려웠을 뿐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전 첫 번째 수학 시험에서 태경이 만점을 받았을 때도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컨닝을 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만점이 나오자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아이가 정말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 루시아는 태경의 답안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문제 해결 과정이 교과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의심의 근거로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배운 방법이야. 혹은 인터넷에서 찾은 해법을 외운 거겠지. 그래서 오늘 그녀는 태경을 시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는 고난도 문제로 말이죠.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대학교 수준의 문제로 말입니다. 이번엔 절대 못 풀 거야.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까. 루시아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오늘 태경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좋은 성적이 모두 부정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다시 현재 칠판 앞에 선 태경.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분필을 쥔 손가락은 차갑고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은 따가웠죠. 루시아 교사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 줄게요. 못 풀면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순간 태경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태경아, 문제는 겉모습보다 구조를 봐야 해. 수는 말이 없지만 언제나 원리를 말해주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경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에서 본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필이 칠판에 닿았어요. 첫 줄, 둘째 줄. 태경의 손끝에서 숫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키득거리던 소리는 사라졌고 루시아 교사의 냉소적인 미소도 서서히 굳어갔죠. 태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하고 판별식을 구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교실은 한없이 조용했어요. 소년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루시아 교사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태경, 이 문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 설명하기엔 아직 어려웠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태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죠. 그래서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봤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태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책인지 말해볼 수 있겠어요? 태경은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노트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 안 나요. 루시아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거짓말이구나.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해보죠.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엔 절대 못할 거야. 태경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진짜 제가 푼 거 맞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어디서 베낀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수학은 그렇게 잘해? 내 생각엔 컨닝한 것 같은데. 아니면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태경은 할머니가 싸준 김밥을 씹으며 그 말들을 들었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 오후 복도에서 누군가 태경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돌아보니 같은 반 제이슨이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그 문제 푼 거야?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기네. 그럼 이것도 풀어봐.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찾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보여줬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자, 천재라면 이것도 쉽겠지? 지금 당장 풀어봐. 그날 밤 태경은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모서리를 만지며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아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수학은 쉬운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손자의 등을 살며시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경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아직 너를 모르는 것뿐이지.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의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준다.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거라.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경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태경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각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조언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수학은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언어다. 너의 진실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어요. 태경은 일요일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루시아 선생님이 예고했던 다른 문제가 오늘 나올 테니까요.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지난주와 또 달랐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수학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3교시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루시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프린트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루시아는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미적분과 기하가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죠.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였어요. 교실의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가 배운 적 없는데? 저걸 어떻게 풀어? 루시아는 문제를 다 적고 나서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태경을 불렀습니다. 이태경,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랐어요.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실패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지난주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오히려 고요했어요.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아,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해체해봐. 큰 문제는 작은 문제들의 조합일 뿐이야. 태경은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분방 정식 부분과 기하학적 해석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 봤죠. 아버지 노트에서 봤던 유사한 유형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중간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풀어나갔어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치환하면. 루시아 선생님은 태경이 혼잣말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지난주에는 조용히 풀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20분 후 태경은 마지막 답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루시아 선생님이 칠판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 줄 한 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완벽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리안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둘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 선생님은 태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태경, 이 문제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문제예요. 어떻게 풀 줄 알았나요? 태경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수학 교수셨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루시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의심해서 미안했어요.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리안이 다가왔고 그 뒤로 캐롤이라는 수학 동아리 회장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같이 먹을래? 캐롤이 웃으며 물었어요. 태경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지역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혹시 관심 있어? 태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그날 오후 태경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채로 복도를 걸었어요.
리안과 캐롤이 양옆에서 수학 경시 대회에 대해 설명해줬죠. 3주 후. 축하해요, 태경. 1등입니다. 루시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어요. 만점이에요. 전체 참가자 중에서 유일한 만점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주립대학교에서 특별 장학생 제안이 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학과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교무실을 나선 태경이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하해. 교실 전체가 박수를 치며 일어났어요. 칠판에는 태경아 축하해. 라고 알록달록한 글씨로 적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까지 놓여 있었죠. 태경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이슨도 어색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혼자 앉던 구석 테이블에 여러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태경의 성공은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네왔고 선생님들도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작스럽게 변한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태경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캐롤이 말했어요. 지역대회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야. 주대회, 그리고 전국대회까지 나갈 수 있을 거야. 태경은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더 큰 무대에서도 과연 자신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경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경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는 내 자신을 믿어라.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큰 꿈을 꿔도 될까요?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태경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질투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브래든이라는 학생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학생이었죠. 태경이 주목받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진짜 웃기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관심 끌려고 하는 거야? 브래드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아시아 애들이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이런 말들이 태경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태경은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말로는 이길 수 없어.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리안이 태경을 격려했어요. 브래드는 원래 그런 애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태경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브래든이 다가왔어요. 야, 이태경. 진짜 내가 그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푼 거야?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랑 한번 대결해 볼래?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브래든의 도전은 곧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진짜 대결한다는 거야? 누가 이길까? 브래든이 원래 수학 잘하잖아. 근데 태경이 더 어려운 문제도 풀던데? 태경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캐롤이 태경을 찾아왔어요. 태경아, 굳이 이런 대결을 할 필요는 없어. 브래든이 그냥 질투하는 거야. 하지만 태경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 실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잖아요. 루시아 선생님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곧 이것을 교육적인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수학 경연 대회를 열어보죠. 다른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게 하고요. 결국 금요일 방과 후에 학교 수학 챔피언십이 열리기로 정해졌어요. 태경과 브래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었죠. 그날 밤 태경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드디어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금요일 오후 강당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과 몇몇 선생님들까지 구경을 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5명의 참가자가 앉아 있었어요. 태경, 브래든, 그리고 다른 학년의 수학 우등생 3명이었죠. 루시아 선생님이 진행을 맡았어요. 오늘 경연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는 기본 문제, 2라운드는 응용 문제, 3라운드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1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상당히 쉬운 문제들이었지만 긴장 때문인지 몇몇 참가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태경과 브래드는 모두 만점을 받았어요. 2라운드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은 여전히 완벽했고 브래든도 잘했지만 한 문제에서 계산 실수를 했어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경이 앞서고 있어. 브래든이 좀 당황한 것 같은데? 브래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드디어 3라운드. 고난도 문제가 나왔어요.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무대 위에 5명 중 3명은 아예 손을 놓았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브래드는 애써 풀어보려고 했지만 중간에 막혔습니다. 오직 태경만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30분 후 시간이 끝났어요.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이태경. 전 라운드 만점입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태경은 상을 받으며 조금 민망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브래든이 태경에게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태경, 미안해. 내가 질투해서 그랬어. 브래든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거였어. 인정할게. 태경은 그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고마워. 너도 정말 잘했어. 나도 많이 배웠어. 강당에서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두 학생의 화해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브래드는 태경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문제를 내주고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가 되었죠. 역시 실력으로 말하는 게 최고야. 리안이 말했어요. 이제 누구도 태경이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멋진 아이로 자라줘서. 챔피언십 이후 태경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도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열릴 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였죠. 주 대회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야. 캐롤이 설명해 주었어요. 전체 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거든. 대학교 2, 3학년 수준의 문제들도 나와. 태경은 각오를 새롭게 다졌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더 깊이 공부하고 인터넷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봤습니다. 루시아 선생님도 태경을 특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태경, 너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주 대회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해. 매일 방과 후마다 태경은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죠. 브래든도 태경의 연습 파트너가 되어주었어요. 나도 내년에는 주 대회에 나갈 거야. 미리 경험해보고 싶어?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문제를 풀며 서로 도왔어요. 경쟁자에서 동료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태경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경아, 주 대회 전에 인터뷰 요청이 왔어.
루시아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너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하네. 지역 신문 기자 마이클 톰슨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의 친근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경.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태경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마이클이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되었나요? 6개월 정도요. 처음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태경은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처음에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었나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수학 교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안 계세요.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미국에 오게 된 건가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어요. 태경의 학교 생활,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이민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온 수학 천재, 편견을 실력으로 이기다였습니다. 기사는 태경의 초기 어려움부터 현재의 성공까지를 감동적으로 다뤘어요. 특히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의 희생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놀랍게도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격려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태경이에게 나도 이민자 아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모든 이민자 아이들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죠. 아시아 애들은 원래 수학 잘하잖아. 뭐가 특별한 거야?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을 본 태경은 조금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내가 할 일은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브래든이 위로해 주었어요. 신경 쓰지 마. 질투하는 사람들이야. 너의 진짜 팬들이 훨씬 많아. 주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태경은 마지막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문제를 풀고 방과 후에는 루시아 선생님과 특별 훈련을 했어요. 저녁에는 아버지의 노트를 복습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할머니는 손자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태경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건강이 더 중요해. 괜찮아요, 할머니.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태경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내심 긴장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관심 때문에 부담감이 컸거든요. 그런 태경을 보며 브래든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공부 말고 좀 쉬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좋아. 리안과 캐롤도 동의했어요. 맞아. 영화라도 보러 가자. 태경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함께 나갔어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태경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역시 친구들이 있어서 좋구나.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태경아,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겨라. 수학의 아름다움은 답을 찾는 여행에 있단다. 태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주 대회 당일이 왔어요. 태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든든한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학교에서 만난 루시아 선생님과 함께 주도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태경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태경, 오늘은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가진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할게요.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주도에 도착했어요. 대회가 열리는 대학교는 정말 컸습니다. 전국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등록을 마치고 대기실에 들어가니 다른 참가자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똑똑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태경은 잠시 위축되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자기 지역 최고들이겠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안녕, 너도 참가자구나? 나는 제시카야. 네브래스카에서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태경이에요. 아, 너가 신문에 나온 그 아이구나. 기사 봤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제시카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태경은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오전 10시 1차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예선 성격의 시험으로 상위 50명이 오후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태경은 가운데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작. 문제지를 받아든 태경은 천천히 문제들을 훑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노트에서 봤던 유형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이에요. 1시간 3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남은 30분 동안 검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지. 검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결과 발표는 1시간 후였습니다. 제시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태경은 물었어요. 어땠어? 어려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너는? 저도 할만했어요. 둘 다 자신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1시가 되자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본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태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태경? 자신의 이름이 들렸을 때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였습니다. 오후 2시 본선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50명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오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모든 참가자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태경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문제들이 오전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미적분, 선형대수, 그리고 증명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노트에는 이런 고급 수학들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극한 문제였어요. 태경은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해서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증명이었어요. 이것도 아버지가 자주 보여준 유형이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태경은 더욱 집중했어요. 주변의 소음도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잊었습니다. 오직 문제와 자신만 남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조합론과 확률이 결합된 문제였는데 한 번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봐. 본질은 항상 간단해. 그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 해법이 보였습니다. 시간 종료. 태경은 마지막 계산을 막 끝낸 참이었어요. 아슬아슬했지만 모든 문제를 완료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 시간이었어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경은 제시카와 함께 대학 캠퍼스를 산책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죠. 정말 어려웠어. 마지막 문제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 제시카가 말했어요. 저도요. 하지만 끝까지 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다들 정말 잘하더라. 태경도 동감했어요. 본선에 올라온 학생들은 정말 수준이 높았거든요.
4시가 되자 모든 참가자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주최 측에서 결과를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올해 주 수학 경시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먼저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태경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5위 제시카 윌슨.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5위도 대단한 성적이었거든요. 4위 마이클 존슨. 3위 사라리. 이제 1, 2위만 남았어요. 태경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위. 진행자가 잠시 멈췄어요. 2위 데이비드 김. 태경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거든요. 그럼 자신은 1위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2024년 주 수학 경시대회 1위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태경? 태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1위로 불린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시카가 일어나서 태경을 축하해 주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길이 꿈만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태경은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태경 군. 완벽한 만점입니다. 주최자가 트로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전체 50명 중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당신이 유일합니다. 태경은 트로피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저를 믿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루시아 선생님이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태경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태경은 급히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1등 했어요. 만점으로.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경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태경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대회 1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몇 달 전 지역 신문 기사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뉴스에서도 태경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 학생이 주 수학 경시대회에서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언어 장벽으로 고생했던 이 학생은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경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해시태그 이태경, 해시태그 아메리칸 드림, 해시태그 네버 기브업.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태경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환영이었어요. 교문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태경아, 축하해. 브래든이 달려와서 태경을 껴안았어요. 진짜 대단해. 너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어. 리안과 캐롤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멀리 왔어. 캐롤이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태경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경 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에요. 그날 오후 태경은 특별 집회에서 전교생 앞에서 소감을 발표했어요. 6개월 전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주대회 1위로 태경은 자동으로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50개 주의 대표들이 모이는 최고 수준의 경쟁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태경의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기로 했거든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어. 이제는 정말 수학을 즐겨보자.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 태경은 더 깊이 있는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해주기도 했습니다. 태경 군의 수학적 직관력은 정말 놀라워요.
주립대학교 수학과 김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태경은 전국의 다른 뛰어난 학생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온라인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고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토론이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수학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어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경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태경아, MIT에서 편지가 왔어. 루시아 선생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기 입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있어. 고등학교를 마치면 바로 MIT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거야. 태경은 깜짝 놀랐어요. MIT는 세계 최고의 공가대학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태경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전국대회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태경은 할머니 루시아 선생님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수도로 향했어요. 할머니에게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태경아, 할머니는 내가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전국대회장에 도착하니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어요. 50개 주에서 온 최고의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과 선생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회 전날 밤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이 있었어요. 태경은 다른 주 대표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표 에밀리는 이미 여러 논문을 발표한 천재 소녀였고, 텍사스 대표 마커스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태경은 감탄했어요. 하지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도 여기까지 올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태경에게 다가왔어요. 너가 그 유명한 이태경이구나. 신문에서 내 이야기 봤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워요. 에밀리도 정말 대단하던데요. 우리 내일 최선을 다해보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전국대회 당일 아침, 태경은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태경아, 수학의 아름다움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단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라. 태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과정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니 50명의 전국 최고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긴장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입니다.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태경은 깨달았어요.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가 대학원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태경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할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정수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소수의 분포에 관한 문제였죠. 태경은 여러 가지 접근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상수학 문제였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노트에서도 본 적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어렴풋이 길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태경은 완전히 몰입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수학에만 집중했어요. 마지막 1시간이 남았을 때 태경은 5번 문제에서 막혔어요. 조합론과 확률론이 결합된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경은 잠시 펜을 놓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순간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막힐 때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태경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놓쳤던 조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조건을 놓쳤구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완전히 다른 해법이 보였어요. 태경은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0분 동안 태경은 마지막 문제를 완성했어요. 검상까지 마치고 펜을 놓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간 종료. 4시간의 긴 시험이 끝났어요. 태경은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어땠어? 정말 어려웠지? 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처음 봤거든요. 너 정말 독특해. 다른 애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너는 재미있다고 하네. 태경은 웃었어요. 정말로 재미있었거든요. 물론 어려웠지만 새로운 수학적 개념들을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 날이었어요. 태경은 할머니와 루시아 선생님과 함께 워싱턴의 명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참가자들과 가족들이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2024년 전국 수학 경시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태경은 긴장되면서도 평온했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거든요.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위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5위, 에밀리 존슨. 에밀리가 일어나서 무대로 향했어요. 5위도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4위, 마커스 윌리엄스. 3위, 제니퍼 리. 이제 1, 2위만 남았어요. 태경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2위, 진행자가 잠시 멈췄어요. 2위, 알렉스 포터. 태경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신이 1위를 한 건가요? 그리고 2024년 전국 수학 경시대회 1위는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태경? 순간 태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전국 1위라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고 루시아 선생님도 감격해서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 올라가면서 태경은 생각했어요. 아버지 봤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수학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트로피를 받으며 태경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을 받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은 수학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소중함이었어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강당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에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꿈을 전해주고 싶어요. 수학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길고 어려웠던 여행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기 시작했던 소녀는 이제 세상과 마음으로 소통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전국 1위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어요. CNN, BBC 등 해외 언론에서도 태경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민자 소년이 미국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도 태경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갑자기 태경은 양국을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심이 태경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하루 사이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태경아,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루시아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 내가 변할 필요는 없어. 태경은 고민이 많았어요. 갑자기 생긴 유명세가 어색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태경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 이렇게 유명해져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경아, 내가 유명해진 이유를 생각해봐. 내 실력 때문만이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하지만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마.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며 답을 찾았어요. 영향력은 책임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몇 주 후 태경은 MIT 조기 입학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바로 입학하지 않고 1년간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태경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어요. 그 1년 동안 태경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태경은 긴장했어요. 과연 자신이 선생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경이에요.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를 했어요. 대부분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수학이 어려웠어요. 특히 영어로 배우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들과 같은 경험을 한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학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같이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실래요? 그날부터 태경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가르치는 일이었죠.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나온 태경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태경은 그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 순간 태경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태경의 수학교실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한 수업이 어느새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도 찾아왔습니다. 태경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다르다는 소문이 났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어요. 태경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어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학생이 태경의 교실을 찾아왔어요. 소피아라는 12살 소녀였는데 부모님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을 못해요. 다른 애들이 저를 바보라고 해요. 소피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태경은 소피아를 자리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어요. 소피아, 바보인 사람은 없어. 다만 아직 자신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길이 보였어. 태경은 소피아에게 가장 기본적인 덧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숫자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봐봐, 3 더하기 5는 8이야. 근데 이건 3개의 사탕과 5개의 사탕을 합친 거랑 같아. 소피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그날 이후 소피아는 태경의 가장 열심인 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가을날 태경의 교실에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MIT 수학과의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경 군. 당신의 교실 소문을 듣고 직접 와봤습니다.
태경은 깜짝 놀랐어요. 왜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사실 MIT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수학 교육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태경의 수업을 1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을 배우는 모습, 그리고 태경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태경 군, 당신은 천재적인 교육자네요. 수학을 푸는 것도 뛰어나지만 가르치는 재능은 더욱 특별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MIT에 와서도 이런 교육 활동을 계속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태경은 그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대학에서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칠 수도 있다니.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젊은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태경은 할머니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정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수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도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되는구나. 네, 할머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 순간 태경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확신했어요.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태경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 미국 대표팀 초대였습니다. 태경, 정말 축하해. 브래든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IMO는 정말 대단한 거야.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하지만 태경은 고민이 되었어요. IMO 준비를 하려면 봉사활동을 중단해야 했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잠깐만 쉬는 거야. 올림피아드가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브래든이 제안했어요. 내가 대신 가르쳐 줄게. 너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안과 캐롤도 동참했어요. 우리가 교대로 도와줄게. 태경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봐줄게. 태경은 감동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서 태경은 마음 놓고 IMO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IMO 훈련 캠프는 정말 치열했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6명의 천재들이 모여서 3개월 동안 특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팀원들의 수준에 놀랐어요. 모두들 어릴 때부터 수학에만 매진해온 진짜 천재들이었거든요. 태경, 너는 좀 다르네. 팀원 중 하나인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다른 애들은 수학만 하는데 너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신기해. 수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누면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태경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IMO 본선이 열렸어요.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개국에서 온 600명이 넘는 최고 수학 영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태경은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팀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태경은 감탄했어요. 한국팀도 보였는데 괜히 반가웠습니다. 시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하루에 3문제씩 총 6문제를 4시간 30분 동안 풀어야 했습니다. 첫날 시험장에 들어가며 태경은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였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태경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차근차근 분석하니 해법이 보였어요. 태경은 깔끔하게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론 문제였어요. 이것도 아버지의 노트에서 비슷한 유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조합론 문제인데 처음 보는 유형이었습니다. 태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0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니 의외로 간단한 해법이 있었습니다. 첫날을 마치고 나서 태경은 만족스러웠어요. 세 문제 모두 완벽하게 풀었다고 확신했거든요.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그동안의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 태경은 뿌듯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태경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42점 만점 중 39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태경은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미국 팀이 전체 2위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태경, 정말 축하해. 팀원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축하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태경은 한국팀 학생들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경이에요. 아, 미국에서 유명한 그 학생. 한국에서도 소문 들었어요. 한국팀 주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놀러 와요. 환영할게요. 태경은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MO에서 돌아온 후 태경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 저 대학에서 수학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수학교육학? 네. 수학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결심을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구나. 그날 밤 태경은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장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제가 가야 할 길을요.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왔어요. 태경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에는 할머니 루시아 선생님, 그리고 태경이 가르쳤던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친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 졸업생 여러분. 태경이 연단에 섰어요. 3년 전 저는 이 학교에 무서운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함이니까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태경은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드디어 졸업했어요. 이제 MIT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요. 바람이 불며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노트를 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MIT에서의 첫 번째 날.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몇 년 후 태경은 MIT 최연소 교수가 되어 전 세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실에서는 언제나 이런 말이 들릴 거예요. 수학은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꿈들을 숫자가 대신 말해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것 뿐이었습니다. 숫자로 말하기 시작했던 소녀는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